뉴욕 맨해튼과 브롱스를 연결하는 워싱턴 브리지에서 다리를 건너던 차량 운전자가 갑자기 날아온 총알에 맞아 숨졌습니다. 경찰은 보복 운전 가능성을 놓고 수사 중입니다. 남가주 편의점 6곳에서 5명의 사상자를 낸 무장강도 용의자가 사건 이틀 전 발생한 무장강도 용의자와 동일 인물로 보인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용의자 검거에 10만 달러의 현상금도 걸렸습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 위험도가 높음으로 격상됐습니다. 앞으로 2주 안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될 것이 확실시됩니다. 달러 가치가 계속 오르면서 원달러 환율이 지난 2009년 이후 13년 만에 가장 높은 1320원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서류 미비 등의 이유로 기각한 주택 임대료 지원금을 모두 지급하라는 법원의 가처분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뉴욕 워싱턴 다리를 건너던 차량 운전자가 갑자기 날아온 총탄에 맞아 숨졌습니다. 경찰은 보복운전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제1사 뉴욕 KBTV 홍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후 10시 40분경 맨하튼과 브롱스를 연결하고 할렘강을 가로지르는 워싱턴 다리에서 빨간 픽업 트럭을 몰던 한 41세 남성이 누군가 발포한 총격에 왼쪽 겨드랑이 부분을 맞고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4개의 탄환을 수거했으며 범인은 희생자의 차량과 인접하게 있던 차량의 창문에서 총을 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성의 차량은 맨하튼 편에서 총격을 받은 후 브롱스 편으로 넘어갈 때까지 계속 주행됐고 가드레일에 충돌한 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사건 발생 시각 이후부터 오늘 아침까지 워싱턴 브리지의 한 차선이 한시적으로 폐쇄됐다가 오늘 낮 12시쯤 재개방되었습니다. 경찰은 용의사 수색에 나섰으며 범행 동기 역시 아직 파악 중이지만 도로에서 발생하는 보복운전에도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홍찬호입니다. 편의점 6곳에서 5명의 사상자를 낸 무장강도 용의자가 사건 이틀 전 4곳에서 발생한 무장강도 용의자와 동일 인물로 보인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편의점 본사는 용의자 검거를 위해 현상금 10만 달러를 내걸었습니다. 김경일 기자입니다. 경찰은 지난 9일 새벽 3시 55분부터 약 35분간 샌버난도밸리에 위치한 세븐일레븐 2곳과 도넛 가게 2곳에서 무장강도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4건 모두 한 흑인 남성이 검은색 반자동 소총을 들고 가게로 들어와 직원을 위협하고 현금을 챙겨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우드랜드 애비뉴 길을 따라 북쪽으로 이동하며 심야 영업 중인 업소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11일 새벽 6곳의 편의점에서 5명의 사상자를 낸 흑인 남성 용의자와 9일 새벽 4건의 무장강도 용의자가 동일범으로 보인다며 인상착의를 공개했습니다. 범행 당시 CCTV에 찍힌 용의자는 25에서 30살로 추정되는 흑인 남성으로 범행 당시 검은색 후디와 어두운색 청바지를 입었으며 검은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있습니다. 키는 5피트 10인치로 177cm가량의 키에 몸무게는 160에서 180파운드로 추정됩니다. 세븐일레븐 본사는 직원 5명이 총상을 입고 2명이 숨졌지만 사건 발생 4일이 지났어도 살인강도 사건 용의자에 대한 단서가 나오지 않자 용의자 검거를 위해 현상금 10만 달러를 내걸었습니다. 또 LA 지점에 밤 시간대에는 문을 열지 말 것을 점주들에게 당부했다며 안전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올해 상반기 국내에서 총기 관련 사고로 사망한 경찰관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법 집행기념 기금 집계 결과 올 상반기에 총기 사고로 숨진 경찰관은 3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8명보다 5명이 늘어났습니다. 가정 내 난동 사건 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9명의 경찰관이 총에 맞아 숨졌으며 교통단속과 강도, 수감자 수송 등의 임무를 수행하면서도 여러 명이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반면 근무 중 사망한 전체 경찰 숫자는 129명으로 지난해보다 31%가량 줄었는데 이는 코로나 관련 사망자가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오늘 LA 한인타운에서 도난 신고된 차량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차 안에서는 노숙자가 생활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낮 LA 한인타운 킹슬리길에서 발견된 도난 차량입니다. 언뜻 보기에도 오랜 기간 방치됐던 모습인데 차량 내부에서는 노숙자의 짐으로 추정되는 가방 등 여러 가지 물품이 발견됐습니다. 차량은 주행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뒷바퀴가 빠져 있어 견인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LAPD는 며칠째 차 안에 수상한 사람이 타고 있다는 주민의 신고로 차를 수색했고 차 안에서 머물던 노숙자는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해당 차량의 범죄 사용 여부를 수사한 뒤 피해자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LA 카운티 코로나 위험 수위가 오늘 높음으로 격상됐습니다. 보건국은 오는 29일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다시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집계된 LA 카운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8,535명, 입원 환자 수도 1,200명을 넘었고 양성 판정률도 17.5%를 기록했습니다. 신규 확진자와 입원 환자, 양성 판정률 모두 지난 일주일 새 최고치입니다. 여기에 일주일 평균 입원 환자 수가 10만 명 기준 10.5명을 기록하면서 LA 카운티는 CDC 기준에 따라 위험도가 높음으로 자동 격상됐습니다. This is an 88% increase compared to 1 month ago. Since this metric has moved above 10 per week per 100,000 people, we have moved into the high community level. LA 카운티 보건국은 향후 2주간 추이를 보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시기는 당초 19일에서 열흘 정도 늦춰졌지만 현재 확산 추세가 쉽사리 꺾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행은 확실시됩니다. We would implement universal indoor masking on July 29th to help slow the rate of transmission and protect those most vulnerable. LA 카운티와 함께 오렌지 카운티, 샌디에이고 카운티도 CDC 기준에 따라 코로나 위험도가 높음으로 격상됐습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 전역 58개 카운티 가운데 42개 카운티가 코로나 위험도 높음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코로나 변이 가운데 전파력이 가장 센 것으로 추정되는 오미크론 세부 변이가 한국에서도 발견됐습니다. 조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미크론 세부 계통 변이인 BA.2.75가 국내에서 처음 확인됐습니다. BA.2.75는 이미 면역이 생긴 사람도 다시 걸릴 가능성이 높고 전파력도 유독 강한 것으로 추정되는 변이입니다. 확진자는 인천에 거주하는 60대로 지난 8일 증상이 나타난 뒤 11일 확진됐고 유전체 분석을 통해 변이형이 확인됐습니다. 증상은 경미해 재택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이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는데 최근 해외를 다녀온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국내에서 누군가에게 감염됐을 것으로 보여 이미 이 변이 바이러스가 지역사회에 퍼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분이 직접이든 중간 전파자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2차인지 3차인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전파는 시작됐다고 봐야겠죠. 이 확진자의 동거인 1명과 지역사회 접촉자 3명 등 모두 4명이 접촉자로 분류됐으며 추가 감염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역사회 접촉자 3명은 확진자에게 증상이 나타나기 사흘 전 만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A.2.75는 지난 5월 인도에서 처음 확인됐습니다. 이후 영국과 미국, 캐나다 등 10개 나라에서 119명의 확진자가 보고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도 최근 우려 변이 계통으로 지정하고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In countries like India, a new sublineage of BA.2.75 has also been detected, which we're following. 방역당국은 이 변이형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달러 가치가 계속 오르면서 원달러 환율이 1,320원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5.9원이 오른 1,318원으로 시작해 장중한 때 1,327원까지 오르는 등 1,320원대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09년 4월 30일 1달러에 1,325원을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세계 경기의 둔화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안전자산인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점과
코로나 변이의 확산으로 중국이 다시 봉쇄령을 내릴 수 있다는 우려 등이 달러 강세를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여기에 연방준비제도가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달러화 강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국제금융시장에 위험 회피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어 원달러 환율이 1350원 선까지는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서류 미비 등의 이유로 기각된 주택임대료 지원금을 모두 지급하라는 캘리포니아주 법원의 가처분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북가주 알라메다 카운티 법원은 지난 6월 말까지 접수된 주택임대료 지원 서류분에 대한 금액을 모두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서류 미비 등의 사유로 계류 중인 임대료는 물론 지난 30일 동안 기각된 금액을 전액 지급하라는 겁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로 10만 명에 달하는 주택임대료 미수급자들이 모두 구제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알라메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지난달 이민자 권익 옹호단체들이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인데 신청 수속 정보가 대부분 영어로 제공돼 이민자들이 기각 통보에 제때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법률 대리인 측은 지금까지 불분명한 사유로 서류가 계류된 케이스는 약 16만 건이며 이 중 10만 건은 아시안과 라틴계 이민자 가정의 케이스라고 밝혔습니다. 뉴욕 맨해튼의 평균 주택 임대료가 처음으로 5,0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1980년대 이후 36년 만에 월간 최대 상승폭을 나타냈습니다. 제1사 뉴욕 KBTV 김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체 밀러 세무엘 앤 더글라스 엘리먼에 따르면 지난 6월 뉴욕 맨해튼의 평균 임대료는 5,058달러로 5,000달러를 넘어선 것은 역사상 처음입니다. 지난 2021년 5월 4,975달러로 5,000대 돌파 위기에 머물다가 6월에 3,922달러로 다시 내려갔지만 1년 만에 29%나 급등한 것입니다. 맨해튼 지역의 스튜디오는 평균 3,145달러, 원베드룸이 평균 4,278달러, 투베드룸 평균 5,722달러, 쓰리베드룸 평균 9,469달러였습니다. 보로별로 보면 브루클린의 평균 임대료는 2021년 5월 3,744달러에서 그 다음 달인 6월 3,185달러, 그리고 지난 6월 3,822달러로 상승했으며 사상 최고치로 기록됐습니다. 퀸즈 북서부의 경우 2021년 6월 2,913달러에서 지난달 3,352달러로 상승했으며 역사상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이 같은 주택 임대료 폭등 사태는 뉴욕시에서만 볼 수 있는 현상은 아닙니다.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 6월 기준 미 전국의 임차인이 내는 평균 월세도 전월보다 0.8% 올라 1986년 이후인 약 36년 만에 월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1년 전에 비해서는 5.8% 상승했습니다. 현재 전체 미국인의 36%가량이 집을 임차해서 월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조만간 안정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급등하며 주택 구매를 미루는 사람들이 많아 월세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가을이나 내년 이후에 가격이 다소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으나 큰 폭의 하락보다는 안정화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41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데 이어 6월 생산자 물가지수 역시 올 초 최고치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김양순 기자입니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6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3% 상승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사상 최고 기록을 세웠던 지난 3월 생산자 물가 11.6%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지난해 12월 이후 7달 연속 두 자릿수를 넘어선 겁니다. 생산자 물가는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만큼 당분간 물가 상승 압박이 계속될 것이란 우려에 미국 뉴욕 증시는 장 초반 2%포인트 이상 급락했습니다. Typical American family, they're having to spend almost $500 more a month just to buy the same goods and services they bought a year ago. So a lot of financial pain.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세계 주요 20개국 G20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 중인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인플레이션이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물가 안정이 바이든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에너지 가격을 낮추기 위해 러시아산 원유가 일정 가격을 넘어설 경우 구매하지 않도록 담합하는 가격 상한제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lso, the work that we're doing to institute a price cap on Russian oil to avoid potential future spikes in oil prices. 물가 상승 우려가 높아지며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공격적 행보를 우려해 장 초반 급락했던 미국 증시는 연준 고위 관리들이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지지한다는 발언이 나오며 반등해 보합권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미 뉴욕에서 거래된 8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긴축에 따른 경기 둔화로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에 전장보다 0.5%가량 하락하며 배럴당 95달러 선으로 떨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지속되고 있는 물가 상승 여파에 따라 내년도 사회보장연금 수령액이 10% 이상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사회보장연금은 물가 상승에 따른 생활비 조정률에 맞춰 산정되는데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9.1% 급등하면서 연금 수령액도 10.5%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내년에는 올해보다 매달 175달러 정도가 늘어난 월 평균 1,669달러를 사회보장연금으로 받게 됩니다. 사회보장국은 내년도 연금 인상분은 3분기 물가 상승률까지 적용해 결정되는 만큼 앞으로 나오는 수치가 내년도 연금 인상분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유가 시대를 맞아 전기차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분기 전기와 모터로 작동하는 순수 전기차의 판매량은 19만 6천 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6%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에 따라 2분기 전체 자동차 판매 시장에서 전기차가 차지한 비율도 지난해 2.7%에서 올해는 5.3%로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판매되는 자동차 20대 가운데 1대는 전기차인 셈입니다. 고유가 시대에 접어들며 전기차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테슬라가 국내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현대 아이오닉5의 판매도 2분기에 7천 대를 넘어 새로 출시된 전기차 가운데 가장 인기가 높았습니다. 러시아가 민간인 지역에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100여 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김귀수 기자입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서부 도시 빈니차에 미사일 공격을 했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이 밝혔습니다. 이 공격으로 현재까지 21명이 사망하고 90명 이상이 다쳤다고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중상자가 많고 실종자도 최소 15명으로 집계돼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Уражено цивільні об'єкти. Це площа, де було зазвичай багато людей, де гуляли люди з дітьми. 빈니차를 타격한 미사일은 흑해의 잠수함에서 발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모두 5발의 미사일이 발사됐고 그중 2발은 요격했지만 3발이 병원과 주민센터 등에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군사시설이 없는 인구 37만 명의 도시 빈니차에 대한 미사일 공격에 우크라이나는 민간인을 노린 공개적 테러라고 맹비난했습니다. Трамвай – це зухвалий акт російського терору. Таке не могли зробити люди, це скоти. 8 ракет. 최근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민간인 지역에 대한 미사일 공격 빈도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13일 미콜라이우주에서 5명이 숨졌고 10일 도네츠크주 아파트 포격으로 현재까지 4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지난 1일 오데사에서 21명이, 지난달 27일엔 크레멘추크 쇼핑센터에서 19명이 숨졌습니다. 이러한 공격은 우크라이나 내에 안전지역이 없다는 공포를 확산시키려는 러시아군의 계산 아래 이루어진다는 게 우크라이나 정부의 주장입니다. 러시아는 일부 공격에 대해선 군사시설 타격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일부에 대해선 침묵하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대통령실과 법무부가 광복절 특별사면 실무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유력한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광복절 특별사면 검토를 지시했다고 복수의 참모들이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과 법무부가 사면 대상을 취합하는 실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사면 대상자로 가석방 중인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경제 상황이 워낙 안 좋으니 광복절 사면의 방점은 경제가 될 거라며 이 부회장을 포함시켜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경제인 사면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게 경제나 국민 눈높이에 그렇게 어긋나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사면 검토 명단에 올라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몇 년을 수감 생활을 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습니까? 과거의 전례에 비추어서라도. 국민 통합 차원에서 고려하자는 건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라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특히 사면에 정치적 잣대를 들이대면 사면의 의미가 어그러질 수 있다면서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시기 김 전 지사 등의 사면이 불러올 수 있는 정치적 해석에 대한 부담을 나타냈습니다. 법무부는 대통령실과의 논의를 거쳐 다음 달 초쯤 사면 심사위원회를 열어 대상자를 정할 걸로 보입니다.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인 만큼 최종 결정은 윤 대통령의 몫입니다. 경제 상황 등과 함께 국민 여론의 움직임이 주요 고려 사항이 될 걸로 보입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